하나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고속도로 다음은 장모님 고속철도입니다. 예. 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땅, 최은순이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김건희 친정집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땅 주변으로 노선이 확 틀어졌다. 확 그냥 바뀌었다. 옮겨갔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가 꺾였다 정도가 아니라 도로가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전체 노선 중에 절반 이상이 전혀 새로운 쪽으로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진짜 한 10%, 20% 뭐 그 미만으로 바뀌어야지 도로가 꺾였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다르다면은 이것은 꺾인 게 아니라 그냥 이사 간 거죠. 도로를 이사를 시켜버렸어요. 고속도로를. 김건희 땅 옆으로.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원희룡 뭐 이런 놈들은 거의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이게 뭐 김건희 고속도로가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이것도 괴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괴담이다라고 한들 어느 국민이 거기에 설득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찍들도 겉으로는 그래 원희룡 잘한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에이 이걸 누가 믿어 라고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걸 안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요, 이 김건희 고속도로 이게 하나면은 한 개인 것 같으면 글쎄 뭐 우연히 그렇게 됐으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개가 아니라 또 다른 고속도로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2 수도권 순환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평 그 IC 부근에 휴게소가 생기면서 이 휴게소가 또 김건희 땅하고 500m 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진짜 김건희를 위해서 김건희 친정집을 위해서 원희룡이 도로를 하나 새로 닦아준 거, 뭐 그렇다고 밖에는 다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황이 한두 가지라야 말이지. 한 가지면 그래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걸 볼 때 이 김건희 고속도로만 해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철도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에 이어서 장모님 고속철도가 생긴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어떤 거냐고요? 제가 하나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장모님 고속철도라는 건 이게 뭐냐면은요, 충남 당진에 놓여지는 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그 10년 넘게 지지부진했어요. 이게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 같으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할 건데, 이 서울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대전하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천안 근처를 지나가는 그런 철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식 철도, 본선 철도가 아니라 지선 철도. 왜 그렇잖아요. 전철이 본선이 쭉 가면은 잠시 옆으로 샜다가 들어오는 게 지선이라고 있잖아요. 왜 그 2호선 같은 경우 보세요. 2호선 이렇게 순환선이잖아요. 근데 한 군데 보면은 그 중간에 빠져나오는 노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양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뭐 건대 어딘가요? 건대 입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딘가? 하여튼 뚝섬까지 가는 건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예, 지선이 하나 있죠. 예. 자, 이런 지선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지선이었던 철도였어요. 근데 이 지선이었던 철도가 그것도 심지어 놓여질지 안 놓여질지 확정이 안 됐던 철도가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도로가 철도가 건설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지선이 아니라 국가 주요 철도망에 편입이 됩니다. 동서로 연결되는. 원래는 서해안선의 한쪽 귀퉁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샛길로 빠져나가는 잘 나가다가 삼천투포로 빠진다고 하듯이 잘 나가다가 옆으로 싹 빠지는 당진 쪽으로 살짝 빠지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예. 갑자기 윤석열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에서 이것을 국가 주요 철도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고속철도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천안 부근에서 이 당진 그 대산 서산 당진 요쪽으로 나가는 그런 철도였는데 이렇게 몇 킬로 안 되는 짧은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서산에서 저기 경북 그 울진까지 예, 동서로 가로 놓여지는 긴 노선이 되어버렸어요. 이야, 엄청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철도의 이름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이렇게 이어지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가철도망입니다. 원래는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요까지로 끝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추가로 이렇게 쭉 놓여지게 된 거예요. 언제? 윤석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철도 이름이 장모님 고속철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울진과 서산을 동서로 잇는 철도 노선인데 기존에 있던 서해선, 충북선, 경전선을 활용하고 증설하고 신설해가지고 국토의 중부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보겠습니다. 자, 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기본 노선안입니다. 서산, 당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런 노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세요.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이거? 예?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보세요. 다 중소도시만 있잖아요. 대도시를 잇지를 않아요. 서산이 대도시인가요?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산골 마을만 골라서 가거나 아니면 해안 갯마을만 이어주는 갯마을과 산골 마을을 이어주는 그런 노선 아닌가요? 괴산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기가 거의 소백산맥을 따라가는 백두대간을 따라가는 그쪽 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청주, 천안 이쪽으로 오면서 예, 이제 아산, 예산, 당진, 서산 이쪽도 갯마을 쪽이잖아요. 사실 큰 도시가 있는 데는 아니에요. 중소도시만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경제성? 예, 솔직히 없죠. 그래서 이런 노선안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것을 그래 좋다 건설하자라는 그런 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철도는 사실 도로보다 조금 그 단가가 높아요. 아무래도 높겠지. 그러니까 일단 그 노반을 건설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고요. 요즘은 또 보면 또 다 전철이잖아요. 뭐 이런 전기 시설까지 하고 또 역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곳곳에 군데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싸게 돈을 들여서 철도를 깔았는데 여기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낭비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이 경제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건 2015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도 정식으로 입안이 된 적이 없어요. 국가 철도망에 포함이 되기까지는 했는데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언제 착수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라고 상황이 바뀌게 된 게 언제? 윤석열 들어서고 난 다음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너무 낮아요.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경제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10년 넘게 계획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은 됐어요. 그전에는 계획도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수준밖에 없었는데 2015년, 16년 이 어간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계획만 포함이 됐었고 실시 계획은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착공한다? 계획이 전혀 없었어. 언제 될지 솔직히 모르는 거였죠.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자, 이게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원회를 돌리면서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들한테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어. 선거운동할 때 발표한 게 아니고요.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야. 공약이라고.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보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9일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포함한 충청권 대국민 보호구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충남에서는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소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여기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 보시다시피 그 전까지는 이게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만 포함이 돼 있었을 뿐 실제로 이것을 공사를 들어간다, 언제 들어간다, 노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공약 사업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노선도 정해지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도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하죠? 자, 원래는요, 이 노선이 그것도 처음엔 이게 아까처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아니었고요. 원래는 성문단지 인입선이라는 지선이었습니다. 본선은요,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이라는 것은 이 수원 쪽에서 내려가 가지고 아산을 거쳐서 그 서산, 군산 뭐 이쪽으로 내려가는 서해안을 따라가는 그런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 서해안선의 한쪽 지선, 군산 목포 쪽으로 잘 내려가다가 옆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선, 성문 산업단지 인입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선 중에 지선이었는데 갑자기 본선으로 반열이 높아지는 데다가 그것이 아산까지 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울진까지 쭉 이어지게 바뀌게 되더라. 원래는 성문산업단지, 당진의 성문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이 성문산업단지에서 화물 처리를 위해서, 성문산업단지의 화물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선철도였는데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항으로, 인수위 공약사항으로 하면서 일약 지선이 국가철도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야, 말 그대로 그 탈바꿈을 한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 역전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철도 역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한 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이 지도를 두 개를 잘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이게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예. 자,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노선을 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이 위성 지도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옆에 간략하게 백지도로 보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위성 지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성 지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성문 산단 인입선 계획입니다. 보시겠어요? 자, 보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과업 종점. 이 어디라고요? 성문 산단이라고 되어 있죠? 과업 종점, 성문 산단. 그 다음에 과업 시점, 네, 여기가 합덕이라는 데입니다. 자, 옆에 이 백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백지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성문 산단에서 당진, 송산, 거산, 합덕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서 서해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 당진으로 이어지는 서산 당진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노선이 국가철도망에 편입이 되면서 당진에서 끝나는 당진에서 합덕 사이에 합덕도 당진의 한 동네예요. 한 면이에요, 면. 합덕읍입니다, 읍. 제가 이게 군 생활의 한 1년 반 정도를 당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당합덕이니 송악, 송산, 뭐 성문 뭐 요런 데가 사실은 다 해안 지역이에요. 당진 읍내 쪽이 아니고 당진 외곽 쪽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있죠. 그쪽으로 이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성문 산업단지에 가면은 뭐 옛날에 환영철강이라든지 한보철강이 여기 성문 산업단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철강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 생산된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도를 놓아달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동안의 이런 건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성문 산단 인입선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국가 철도망이 되면서 이 짧은 노선이 갑자기 국도를 횡단하는 울진까지 이어지는 거대 노선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자료도 보면은 좀 황당해요. 자, 이 다음 자료 보십시오. 성문산단 인입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원래 이 철도의 이름은 성문산단 인입철도였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도 지금 보셨다시피 성문산단 인입철도였어요. 이거는. 자, 예. 자, 성문산단 그리고 2022년 2월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서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성문산단 인입철도였을 뿐 이것이 국가철도망에서 그것도 울진까지 가는 국가철도망까지는 아니었어요. 성문산단 인입철도 서해선 철도 노선 일반 철도 서해선의 지선인 성문산단 인입철도였던 겁니다. 옆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건 신문 공고 나간 겁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 전략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공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22년. 자, 윤석열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철도의 이름은 성문산단 인입철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선이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서산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긴 노선, 아주 장거리 노선으로 탈바꿈합니다. 서해선의 지선이었는데 갑자기 지가 본선이 되면서 길이도 이렇게 200km, 300km짜리 이렇게 쭉 늘어나요. 언제?
윤석열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이 부분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대산항, 선문산단, 아산산단, 뭐 합덕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어서 동서횡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가 잘 노르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연구 용역이라는 자료로 이제는 아예 바뀝니다. 자,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성문산단 인입선이었는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으로 바뀌게 되죠. 이름이 확 바뀝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지선이었던 철도가 본선, 그것도 국가철도망, 그것도 장거리 노선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마다 철도가 가는 곳마다 그것도 철도역이 있는 곳마다 윤석열의 장모 땅이 있더라는 거지.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아니 뭐 아무리 시골이고 아무리 또 뭐 경제성이 없는 철도라고 하더라도 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필 국가 균형 발전, 경제성도 없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철도를 새로 뚫는다. 근데 그 자리 옆에 장모 땅이 있더라.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철도 노선, 신설 철도 노선, 그리고 신설 기차역마다 장모 땅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잖아.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예, 제가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조금 이상해졌네요. 예, 자료를 잠시만 제가, 조금 제가 손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2022년 4월 22일 윤석열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윤석열의 인수위원회에서 이 동서횡단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노선이 뭐 서산, 당진 이쪽을 지나간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국토교통부 고시문입니다. 2022년 4월 22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윤석열 공약 사업 발표하는 것은 29일이에요. 자, 거의 비슷한 날에 한 거죠. 자, 이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특히 인수위원회에서 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고시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성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에 뭐라고 들어가느냐? 합덕역, 신평면 일원, 송산면 일원, 성문면 일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유지가 이쪽이에요. 출발지는 합덕, 도착은 성문입니다. 합덕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합덕, 신평, 송산, 성문 다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송악이 하나 빠졌네요. 어쨌거나 송악도 하나 있고요. 자, 합덕, 성문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최은순이 가지고 있다는 부동산 내역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도 최은순 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를 당한 뭐 그런 그 목록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최은순 씨는 그 사무장병원, 요양병원을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게 그 건보료를 횡령했다, 떼먹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이 최은순 씨 땅을 압류를 해뒀어요. 자, 그 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진, 송악, 성문, 송산의 땅이 있어요. 자, 아까
철도가 지나가는, 그리고 아까 여기 새로 생기는 곳과 비교를 해보세요. 예, 딱 떨어지죠. 예. 말 그대로 여기 새로 생기는 곳마다 진짜 최은순의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딱 많죠. 보시다시피 송악, 성문, 송산, 네, 그렇죠. 송악, 성문, 송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까지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예, 합덕, 송산, 성문, 송악 이렇게 땅이 전철역이, 아니 전철이, 기차역이 새로 생기는 거죠. 어쩜 이렇게 공교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죠? 자, 더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성문공단 인입선 설명을 해드릴 때, 이거는 단선철도이고, 단선철도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 철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료로에는 고속철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썸네일에도 장모님 고속철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고속철도라는 표현은 없죠. 그냥 일반 철도로 보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자료는요, 고속철도라는 말이 등장을 실제로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상,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다시피 준고속철도, 전철, 열차운행 최고속도 시속 230km, 시속 100km가 아니고요, 시속 230km입니다. 300km 이상이 돼야지 고속철도인데 200km니까 준고속철도라고 합니다. 근데 200km도 진짜 고속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보통 고속도로 가면 몇 킬로 갑니까? 시속 100km 아닌가요? 근데 얘는 200km 달려. 이게 말이 준고속철도지, 고속철도지 뭐, 이게 무슨 준고속철도야. 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준고속철도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에서 출발해서 울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일부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고 일부는 신설되는 노선을 씁니다. 그리고 일부 신설되는 노선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성문공단 인입선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성문공단 인입선은 당장 지어질 때는 서해선의 지선이지만 나머지 구간이 완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철도망으로 승격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국가철도망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 딱 돼 있고, 이 계획을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필이면 이곳에 최은순의 땅이 3군데나 있더라. 그리고 그 옆에 신설되는 그 역이 있더라. 우연일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연은 아닌 거죠. 그리고 자, 정말 좀 따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윤석열 처갓집이 무슨 이권 사업을 한다. 윤석열 처가 이권 사업에는 꼭 원희룡이 걸려요. 김건희 고속도로만 해도 이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거죠. 이 지금 최은순 고속철도도 국토부에서 관할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사기다. 그런데 이 사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그 삼부토건에서 하고 있고, 또 김혜선 목사, 김건희 고모인 김혜선 목사에서 막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지금 누가 지금 주무부서야? 원희룡이에요, 국토부. 야, 참
당황스럽죠. 진짜 당황스럽죠. 저로서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성문공단 인입선은 말 그대로 성문공단 인입선으로 끝나면 딱 좋기는 해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하거든요. 도로망이 생각보다 좋지 못해요.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지만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게 뭐 대형 차량, 대형 화물 차량이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곳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한 건 맞아요. 특히 대산공단에는요, 이 석유화학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공장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차량으로 옮기는 건 그닥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인입선, 그러니까 지선, 화물 처리를 위한 지선 철도가 놓여지는 거는 뭐 그럴싸해요. 그럴 법해요. 그리고 지선 철도만 놓여지면 솔직히 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화물 운송을 위한 역인데 역이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 근데 이게 갑자기 국가 주요 철도가 되면서 서산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노선이 되면 이게 틀려져요. 이건 화물 노선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역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 되고 역 주변에 땅값은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냥 화물 철도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느냐면은 이게 자칫 원희룡 쪽이나 김건희 쪽에서 되치기를 할 수 있는,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성문공단 인입선은요, 계획이 조금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던 거고, 지역에서는 계속 건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다라는 식으로도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거하고 이것이 동서 횡단철도가 되는 건 또 얘기가 틀려요. 그죠? 근데 이 전혀 틀려지는 사업이 언제 결정이 됐다? 윤석열이 인수위원회 만들고 난 다음에 시작됐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찮게 생긴 일은 분명히 아니죠. 제가 지금 앞에서 여기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길게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자, 쑥떡이님, 진짜 언제 끌어내리노? 하셨습니다. 영혼을 팔아라님, 그냥 화물열차만 다니면 좋지 가끔 무궁화열차 지나가면 적당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자, 노아님, 이 찍들이 있을 겁니다. 숨어서 염탐하는 놈들. 예, 자자님, 속 터진다고 하셨고요. 머리에 꼽힌 건희님, 민주당 일 좀 해라, 탄핵 가즈아 했고요. 예, 스프레이님, 노선 변경. 김영진님, 다 빼먹어라. 네, 그렇습니다. 자, 4789님, 국가사업을 경인이 사업이네. 예, 국가사업인데 경내 처갓집 사업이 돼버린 거죠. 예. 대놓고 빼먹는 겁니다. 열받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앞채